왜 이렇게 된 거지? 병신 같은 새끼. 여기서 그냥 끝내면 편할까? 순간 문자 알림이 울립니다. 정보화였죠. 아버지에게 가서 보상 받아요. 많이 주실 거예요. 지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소리치며 폰을 던져버립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예고편 속 숨은 단서와 떡밥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다음 주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부가 사라진 결혼식, 그 뒤에 남겨진 건 상처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큰 파국을 불러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보화가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고 난 뒤 지혁은 멍하니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가족들의 시선, 친구 성재의 복잡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지혁의 귓가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는데요. 비혼을 선언하며 평생 혼자 살겠다던 자신이 결국 조건을 따진 결혼을 택했고 그마저도 파국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굴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지혁은 가족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차갑게 그를 몰아붙였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돈에 팔려가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당장 나가. 지혁은 반박할 힘조차 없었고 어머니 다정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애써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혁의 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까지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지혁이 나간 뒤 상철의 마음에는 무거운 쇳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다 내가 못나서라는 자책감도 들었죠. 내 탓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술을 들이켰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데도 그는 빈 소주병을 옆에 늘어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서 있지 못하니 애가 무너진 거다라고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모르게 공원과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비쳤습니다. 우리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버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둘째 지화는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했고 그럴수록 초라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성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환아, 내가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일해볼래? 내 여동생 영나가 혼자 다니기 힘들어하거든. 운전기사가 필요해.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환은 가족을 생각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성재 동생 영나의 기사로 새 일자리를 얻었죠. 지환은 곧 알게 됐습니다. 영나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에 쉽게 놀라고 길을 걸을 때도 어딘가 세상과 어긋난 듯 불안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환은 차 안 백미러로 그런 영나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 뭔가 숨기고 있네. 특히 새엄마 성희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영나가 외출하려 하면 꼭 따라붙거나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영나야, 지금 어디야? 기사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금방 갈게. 그 모습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집착 같았습니다. 지환은 점점 불안한 의문을 품게 되었죠. 한편 집을 나온 지혁은 서울 외곽 허름한 모텔방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잊어보려 막노동도 나가며 스스로 몸도 마음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병신 같은 새끼. 그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스스로가 가족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굴욕, 아버지와의 갈등, 은호에게 남긴 깊은 상처. 아무리 달아나도 그 그림자는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혁은 술에 취해 저수지 근처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이 떨렸고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면 편할까? 순간 문자 알림이 울립니다. 정보화였죠. 아버지에게 가서 보상 받아요. 많이 주실 거예요. 지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소리치며 폰을 던져버립니다. 은호는 결혼식 파탄 소식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던 지혁이 결국 조건 때문에 다른 여자를 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마저도 결혼식에서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혼란스러웠죠. 처음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꼴 좋다 선배. 결국 조건만 따진 대가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밀어냈어도 지혁이 무너지는 모습은 도무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곁에서 성재는 은호를 따뜻하게 챙겼습니다. 은호야, 내가 힘들면 그냥 내 옆에 있어. 내가 들어줄게. 성재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성재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은호를 향해 있었지만 지혁과의 우정을 생각해 늘 감춰왔던 것이었죠. 이제 상황이 달라지자 성재는 조금씩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혁이 사라진 지 며칠째 가족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 정리를 위한 시간이겠거니 했지만 휴대폰 번호까지 사라져버린 뒤로는 모든 게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리시 저수지에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였습니다. 가족들은 얼어붙었고 다정은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제발 우리 지혁이 아니어야 해. 상철은 담담한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고 수비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은호는 뉴스를 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선배. 머릿속에는 지역의 쓸쓸한 눈빛이 떠올랐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지역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환이 느낀 영라의 불안한 그림자는 앞으로 어떤 비밀을 드러내게 될까요? 사라진 신부, 무너진 지혁, 아버지의 버티는 삶, 그리고 감춰진 딸의 그림자.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는데요. 과연 지혁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다음 이야기 상상 그 이상의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